조정을 하려면 액션의 정상 운동이 되게 해주는 게 조정이겠죠. 하얀구구 건반과 액션의 정상 운동. 자, 배웠죠? 액션의 정상 운동. 느리게 움직일 때,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액션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정리가 됐었죠? 네. 한번 생각이 납니까? 다시 돌리세요, 테이프를. 일자으로 다시 돌리란 말이에요. 자, 정상 운동 해보세요. 정상 운동. 자, 건반을. 이건 누가 일어났어? 와. 이건 뭐가 된 거야? 플랜지가 깨진 거죠? 깨졌어. 와, 어떻게 이러냐? 와, 큰일 났네. 이런. 자. 자. 건반을 누르면 뒤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캡스턴이 위편을 들어 올리고 잭이 바트를 밀어주면서 해머가 전진한다. 이게 한 동작이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갑니다. 뭐가 일어나야 돼? 어? 레드프? 노. 템포. 템포. 언제? 13? 노. 13이에요? 18, 22mm 전진했을 때 템포가 뜬다. 어떻게 해서? 밀어주니까. 템포 스푼이 템포 레버를 밀어서 템포를 뜨게 한다. 그죠? 네. 뜨게 한다. 그러면 템포까지 뜨면서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어? 레드프. 언제? 현압 2, 3mm 접근했을 때 잭이 빠진다. 어떻게? 때리고 빠져. 잭 꼬리를 레귤레이팅 버튼이 눌러주니까 잭이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럼 느리게 움직여 봤을 때는 해머가 더 타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때려보면 레더풀은 빠지지만 해머는 나가는 탄력으로 때릴 것이다. 자, 해를 때린 다음에 돌아오는 해머를 정지시키자. 누가? 백책이 캐쳐를 잡아주니까. 언제? 13에서 15. 오케이. 13, 15mm 후퇴해져 있을 때 잡혀라. 한번 놓으면 원위치. 이렇게 되게 하는 작업이 뭐다? 조정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자, 만약에 건반을 쳐보니까 지금 어때요? 뭐가 눈에 띄어? 해머가 안 닫는 거. 튕겨져. 또는 얼른 봐도 해머 스톱 거리가 멀어. 또 해머는 흔들흔들해. 얼른 눈에 띄었잖아. 플랜지가 자, 라이트? 오케이. 아니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걸 맨 처음 얼른 뭐 하고 싶어요? 응? 백치 와이어를 조정하고 싶은데 조정을. 자, 이러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아무 생각이 없어? 조정을 했는데 뭘 건드리고 싶어? 해머스도 어. 백체 와이어. 백책 와이를 일단 앞으로 가야 지금 잡힐 거 아니에요? 어? 그게 뭐예요? 백책 조정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숙이겠죠? 이렇게 숙입니다. 얼마 가게 해야 돼? 13mm 때 잡혀야 돼. 그래서 보면 지금 너무 하구나. 아직은 좀 멀구나. 조금 더 멀구나. 이렇게 이제 잡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보는데 뭐가 지금 헐렁헐렁하고 좋지가 않아. 자,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가야 되겠네요. 이 조정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생기기 힘들다. 자, 13mm에 잡히도록 해놨어. 그런데 나중에 다른 걸 또 뭐가 잘못된 게 없나? 뭔가가 헐렁헐렁해. 그래서 보니까 자, 얘는 어때요? 지금 해머를 안 건드려 주잖아. 뭐가 나쁜 거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 공간이 많구나. 어떡하자? 캡스턴을 올려야 되겠지.
올립니다. 그렇지. 자, 올려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잘못됐을까 하십니까? 해머스톡 거리가 달라져 버리죠. 왜? 여기서 벌써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 있는 걸 올리니까 얘 위치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해머스톡 거리가 아까 해놓은 거하고는 또 달라진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백책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 뭘 했어도 다른 걸 건드리고 나면 앞에 한 작업이 또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뭐 다시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정을 아무거나 무작위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발견하는 대로 먼저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줘야 한 번에 해결이 된다. 순서. 그래서 조정은 반드시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지금 이 필기는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자,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가요? 10개야. 여러분들 가서 시험 조정을 시험이 아니고 내가 내 피아노 또는 어느 집 피아노 제대로 조정을 잘해주겠다면 이 10가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자, 그런데 순서대로 하자 그랬다면 맨 처음에 보니까 뭐예요? 건반, 높이, 수평, 간격. 높이를 고르자. 일단 건반 상태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건반이 하얀 건반이 깨끗하게 그냥 가지런히 되어 있어야 칠 맛이 나지. 막 울퉁불퉁 올라가 내려가고 가지런하지 않으면 이 피아노 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높이가 일단 가지런해야 될 거다. 가지런해야 된다.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건반 상단면의 모양이 가지런하고 그 동작이 원활해서 액션이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반 앞을 10mm 들어보면 자체 중량으로 조용히 내려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거나 이제 조정 상태가 안 돼 있으면 그 집에서 아이고 이거는 잘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들어가서 안 올라와요, 느리게 올라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자, 건반이 안 올라와요, 가지런하지 않아요는 이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해결하면 돼. 근데 건반이 더디게 올라와요. 그래. 그럼 그 건반이 더디게 올라오는 원인이 이 건반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액션 쪽에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두 파트로 나눠야 돼. 뭐가 안 올라와요. 건반이 안 올라오는 건 서로 닿았기 때문이야. 건반이 안 올라오는 이유. 건반끼리 절대 휘면 안 되고 방향이 절대로 맞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얘들이 휘어 있다면 동작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휘어서 닿았나 이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안 보이는데도 여전히 다른 건 다 가지런한 것 같은데 안 올라와 그러는 첫 번째 요인이 이 여유가 얼마라 그랬어요? 뚫어진 게 2mm. 아니, 0.2mm야. 2mm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뚫어서 지금 밸런스 핀에다 꽂아 놨는데 그 여유가 좌우로 흔들리는 여유가 얼마? 0.2mm는 있어야 올라오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건 어떤 거예요? 부싱이 지금 너무 마모가 됐거나 말랐거나 닳았거나 뭐 이런 거고 안 올라오고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뻑뻑해서 못 올라오잖아. 어느 철에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여름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풀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를 좀 넓혀줘야 되잖아. 자, 공구가 필요하네요. 키 플라이어라고 했어요. 공구 중에 키 플라이어 뭘까요? 이건 다른 데는 다 소용없어요. 우리 건반이 안 올라와요. 이게 부풀어서 좁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눌러서 살짝만 압축하면 부풀어있던 게 납작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쪽도 살짝 밸런스 핀도 눌러주고 그래서 키 플라이를 자, 건반 소위 새 피아노 AS는 가야 돼. 새 피아노 자체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요즘 보면 이렇게 부풀러 있어가지고 이럴 수 있대. 그러니까 찝어주면 돼.
이 연주가 잘 안 되고 답답하니까 불렀는데 우리는 가서 이것만 찝으면 해결이 되니까 계속 해. 그래서 키 플라이로 눌러준다. 그래서 이 동작 상태가 원활한가를 확인하는 방법. 얘가 지금 뻑뻑한가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잖아. 여기가 전혀 여유가 없으면 지금 어떻다니? 전혀 좌우로 흔들려 봐서 여유가 없으면 부싱이 지금 부풀렀구나. 거기가 여유가 없구나. 뻑뻑하구나. 그러니까 키 플라이로 쩌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하나 방법은 지금 써진 것처럼 건반 앞을 이렇게 10mm 들었다 놓는다. 이렇게 10mm 들었다가 놓으면 어째야 된다.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 자체 중량으로 자연스럽게 쑥 내려가야 된다.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때요? 확 내려가잖아. 무슨 얘기야? 너무 여유가 사실은 많은 거야. 근데 올라오는 일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들이 이건 어때? 됐다고 안 보고 말아. 그렇지만 안 올라오고 있으면 동작이 안 되니까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도 알잖아. 그걸 안 고쳐놓고는 내가 일이 안 끝난 거야.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키플라이를 집어야 되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또는 10mm 들었다 놔본다. 그러면 부싱이 뻑뻑하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 거다. 이거 이외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건반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줬는데도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다 집어봐도 여전히 건반을 놓으면 안 올라와. 시원찮아. 이유가 뭐냐?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페달을 밟고 건반을 쳐보면 안 올라와요. 이런 상황이세요. 뭘까? 페달을 밟으면 건반이 페달을 밟으면 이제 얘가 이렇게 떠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손의 느낌이 지금 자 이렇게 이제 페달을 밟아 이렇게 떠게 해버렸으면 건반의 무게가 건반의 이 무게가 해머하고 액션의 무게만으로 지금 어찌해야 돼?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니까 얘를 지금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페달을 밟아서 얘를 뜨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손의 느낌은 지금 어떻겠어요? 가벼워. 그래서 지금 해머의 무게하고 위편의 무게가 지금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건 해머하고 이 위편의 무게야 이게.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누구 힘으로? 얘들 힘으로만 내려와야 돼. 댐퍼까지 있었다면 내려올 수 있는 게 가벼워져 있으니까 내려오기가 얘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얘가 더디게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페달을 밟고도 확인해야 돼. 내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어느 지금 저기 용산 저 고개마루턱에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공무원 아파트. 거기 되게 어느 저기로 갔었는데 건반들이 뻑뻑해가지고 안 올라오는 거 있어서 잘 처리하느라고 내가 키플라이도 찍고 이 윤활유도 처리하고 뭐 가지가지를 해서 그날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와. 선생님 다 좋은데요. 파샵하고 C플랫이 페달을 밟으면 좀 더디게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래야 돼?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야 이게 질색이야.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그럼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페달을 밟으면 더디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부싱 크로스가 더 아직은 조금 미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더 어찌해야 돼? 더 집어줘야 돼. 자, 그러니까 건반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확인할 방법. 어디가 닿나 보긴 해야 돼. 그럼 나중에 이제 들었나. 이렇게 뭐 액션을 들어버리면 이 움직이는 게 원활한가 안 한가 어디가 닿나 쉽게 보여요. 뭐 이런 데가 닿나 이런 거 볼 텐데 나중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건반의 부싱 크로스가 어떻다? 뻑뻑한가를 확인해야 된다. 자, 확인하는 법 몇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뭐? 들었다. 좌우로 흔들어 본다. 또 10mm 들었다 놔본다. 또 그럴 때 동작을 안 하고 있으면 여의치가 못하면 당연히 뭐예요? 지금
부싱 크로스가 프론트 핀이나 밸런스 핀이 어떻다? 뻑뻑하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키플라이로 찝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만 갖고는 끝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뭐? 페달을 밟고도 재차 확인을 꼭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재빨리 올라오느냐. 예? 나처럼 다시 불려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예. 차차 되겠지 하는 마음 들죠? 나도 그랬어. 내가 아이 뭐 저런 거 뭐 아이 조율 얼른 조율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어. 뭐 그랬지만 밖에 나가 보세요. 조율은요. 조율은 어때요? 기본. 조율은 좀 다소 틀려도 어떤다고 그랬어?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좀 틀려도 뭐 어때? 내가 배심 좋게 하면 돼. 다음에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면 되고. 네. 그래서 내가 여태 몇십 년 하고 있어도 선생님 나 조율이 잘 안 돼요 소리는 없어요. 왜? 나가서 다 그런 대로 틀리게 해도 하니까.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말소리도 크지도 않아. 선생님 지금 왜 작게 할까? 네. 그것만 들을까? 선생님 지금 여기 오는데 건방이 잘 안 올라오고 뭐 쬐기 지금 보는데 옆에 거하고 틀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고 안 되고 하는 거다. 조율은 그렇다고 조율 연습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이럴 텐데 그래서 건반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빨리 확인하지. 뭐부터? 좌우로 흔들어 본다. 들었다 놔 본다. 페달을 밟고도 확인한다. 에? 이게 이래도 이런 일을 해도 여전히 건반이 또 올라오는 게 시원찮아. 이거는 뭐예요? 액션 쪽이다. 액션 쪽에서는 뭐가 있을까? 제일 센터핀이 뻑뻑한가, 뭐가 스프링들이 약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수리 시간에 볼게요. 그래서 뭐입니다. 시험에도 10mm 들었다 놓으면 어떠해야 됩니까? 하고 반드시 나오더라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돼.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거 벌써 그래도 너무 넓은 거예요.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쉬워요? 뭘 먼저 해봐야 돼? 좌우로 흔들어 봐야 될까요? 들었다 놔봐야 될까요? 들었다 놔보려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있거든. 요렇게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조종하느라고 뭐 하느라고는 이거 부터 우리 안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반이 동작이 안 된다고 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기 전에 이것 쪽일지 이쪽일지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흔들어 봐야 돼. 이렇게 들어봐야 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해봐. 좌우로 살짝 흔들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봐가지고 동작이 좀 잘 안 올라와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면 돼? 좌우로 이렇게 좀 쫙 이렇게 흔들어 놔주면 어떨까?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훌렁 올라와요. 예, 근데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나만 알고 있고 마는 거지. 예, 그렇게 사실은 그럴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까지 풀러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반 동작이 제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건이 보면 백건까지 높이가 64mm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4mm니까 자로 재볼게요. 자로 만약에 64mm 만들고 싶은데 62mm야. 어떻게 할까요? 밸런스 핀에다 종이 펀칭을 넣어주면 되겠죠? 넣고 그런데 또 이것도 재보니까 이건 61mm야. 또 이거 굉장히 사람이 아무리 기계적으로 훈련이 됐다 해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 못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고르기자가 하나 필요해. 눈금은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놓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만 어떻게 해놔? 64mm? 내가 64mm다. 이쪽도 어떻게 하면 돼? 64mm. 똑같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툭툭툭툭툭 건드려 보면 어때? 움직이네 지금? 해모가 다른 건 안 움직이는데 보일까요? 요거 움직이네 이거. 툭툭툭툭 건드려줘. 무슨 말이야? 높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표시를 해야 돼. 이거 빼가지고 보면 어떤 거였지? 또 해. 아이고 내 이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딱 표시를 해요. 뭘로 할까? 연필은 또 나무 피아노야. 분필. 분필만 지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분필이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툭툭툭 여기 넣어. 이거 빼면 되잖아. 뭐 들어야 돼? 핀셋으로 종이펀치 쫙 빼고 넣고 해야 좀 더 보기도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핀셋으로 작업도 안 돼. 그냥 손으로 하요. 자 수험장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기 하세요 하고 전체를 다 하라 그러면 진짜 4시간 다 하실 수 있는 거 필요해. 그러니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1옥타브만 들어. 그러니까 건반 높이 하세요 하고 정해져 있어요. 높이 수평 맞추세요. 그러니까 그 준비위원이 여기 있는 종이펀치 하나 빼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놔. 요렇게 바꿔놔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이제 어째야 돼? 보면 종이 한 장이니까 거의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됐네? 그러고 안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관이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조정 안 하셨어요? 이렇게 축각 이렇게 해본다요. 그래서 종이 펀칭을 넣고 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놓고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려 보면 움직이는 거 없구나. 됐다? 그거 아니고 낮아도 안 건드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거 낮구나 낮구나 낮은 거 어딨니 하고 낮은 거는 또 어째야 돼? 종이 펀칭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쫙 넣지 가지런히.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했을 때 하나 결이 없이 쫙 가지런해야 제대로 된 피아노다.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신없이 하다가 뭐 40분이 걸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수험생. 그러고 나니까 깜빡 생각이 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래. 그러고 나면 이제 조율도 어때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정은요. 뭐가 더 잘 돼 있어야 돼? 조율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은 한 번에다 30분만 주자. 30분도 10가지 하려니까 하나에 몇 개 해야 돼? 몇 분 걸려야 돼? 최소한 3분이야. 3분 안에 이거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종이 넣고 빼고 하면서 3분? 1옥타브만 할래도 여러분 솜씨 이것도 넣고 싶고 이것도 빼고 싶고 나중에 보면 조정 솜씨들이 가지가지야. 그래가지고 뭐 3분은 뭐 후딱 넣으면 30분도 걸려요. 여기 조정 여기서 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시간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높이인데 흑건은 어때야 돼? 흑건은. 그래서 백건은 이제 쫙 가지런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흑건 봐야 돼. 높이가 얼마래야 돼? 백건보다 앞면이 12mm 그랬어요. 12mm. 그래서 12mm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종이펀칭 넣어줘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또 어떻게? 기준 잡고 기준 잡아주고 나머지 툭툭툭툭 건드려보고 없네? 이거 조정해놨네요. 근데 낮은 거 여기 작돼 있다. 하나도 없네. 여기 지금 높이는 지금 가지래. 근데 백건은 눈에 보이니까 해요. 근데 흑건은 뭐 됐네? 하고 다들 어때요?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고. 이런 정도라도 기존 조율사들이 가서 어떡할까요? 됐지 뭐. 되게 이제 아무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종이 펀칭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넣으시고. 자, 또 하나가 건반을 만약에 진짜 62mm 뿐이 안 된 높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다 높이고 싶어 그랬어요. 그럴 때 일일이 하나씩 넣기 이거 시간 꽤 걸리죠. 그래서 이 밸런스 핀을 보시면 밸런스를 레일이 이렇게 보시면 나사못으로 조여놓은 거예요. 밑판에 하나, 둘, 셋, 넷, 5군데쯤 나사못 조여놨어. 그러니까 이것을 살짝 들어서 레일을 높여주면 높이가 어떻게 돼? 일괄적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하겠다 그럴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넣지 말고 어디다? 레일 밑에다 넣어버려. 레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두세 바퀴 풀르면 드라이버로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 밑에 쫙 종이를 고여 넣는다. 주로 그래서 조일사분들이 명암
명암 종이가 싹 들어가 있어요. 빳빳하니 넣기가 쉽잖아요. 그런 나는 또 어떤 때 빼야 되는 누가 왔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시험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고 싶다. 어떡하자? 밸런스 레일 밑에 보인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종이를 넣을 필요는 없죠. 군데군데 나사 있는 부분만 가까운 부분만 넣어줘도 높이가 어때요? 높아지겠죠? 높이 자 건반 사이를 일정하게 높이를 드라이버 자 우선 수평을 보겠습니다. 건반이 똑바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가지런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으면 문제 없어. 지금 밸런스 핀에 종이 펀치 빼면 돼.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수평이 안 맞았다. 이유가 뭐였어요? 밸런스 핀에다 세워놨잖아 이거. 근데 밸런스 핀이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 건반도 기울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밸런스 핀을 반대쪽으로. 자, 건반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신다. 밸런스 핀을 오른쪽으로. 그래서 밸런스 핀이 보이게 돼 있다면 조정을 하게 돼 있다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드라이버나 또는 뭐 어떤 공구를 사용해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너 오른쪽으로 좀 가 하고 이렇게 톡톡 이렇게 치겠죠. 응? 왼쪽으로 좀 보낼게 하고 이렇게 톡톡. 그래서 이게 정 안 되면 건반을 빼버리고 핀 자체를 이제 움직여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수평 조절은 뭘로 하자? 밸런스 핀을 움직이고. 건반 간격이 안 맞아. 어떡하자 그랬어요? 이 사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고 이쪽은 분명 가까울 거야. 이렇게 지금 멀어. 그럼 이 프런트 핀을 어디로 움직여라. 프런트 핀을 자 무슨 공구를 쓸까요? 키 스페이셔라는 키 스페이셔 있네요. 키 플라이어 키 스페이셔 이겁니다. 지난번 시험에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뭐에 쓰는 겁니까? 나왔어요. 키 스페이셔.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 프론트 핀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또는 너 좀 왼쪽으로 보낼 거야. 오른쪽으로 와 하고 방향을 좀 만들어 줄 수도. 키 프론트 핀을 보면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사선 모양 이렇게 되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살짝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면이 더 많아지면 헐렁헐렁했던 공간도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자, 주의할 사항입니다. 키 스페셜을 사용할 때 프론트 핀을 이 종이 펀칭, 크로스 펀칭 위에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휘고 방향을 틀어주느라고 움직이다 보면 금속과 금속끼리 닿으면서 어떻게 돼? 상처가 나. 그럼 건반을 꽂아놓고 움직일 때 뭐가 부싱 크로스가 치명타다. 또 소리도 날 수도 있고 스걱스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종이 펀칭, 크로스 펀칭 아래를 움직여라. 키 스페셜을 사용할 때는 종이 크로스 펀칭 아래를 움직여. 네? 간격 조절은 뭘로 하자? 간격 조절. 얘는 간격이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 프론트 핀을 움직여란 말이야. 뭘로? 키 스페이셜. 수평이 안 맞아. 밸런스 핀을 움직여라. 반대쪽으로. 밸런스 핀도 그걸로 하는 거. 밸런스 핀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 이쪽으로 좀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가 가정이 됐군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깊이예요. 깊이 얼마다? 깊이 얼마였어요? 9.5 내지 10.5. 그래서 되게 우리가 얼마? 10mm 만들어준다 그러죠. 10mm. 자, 그러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때야 돼? 일단 가지런히 되어 있어야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높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공구가 뭐냐면 건반 깊이자 그래. 이거예요. 딥블럭 언더라인도 해놓으시고 시험에서는 꼭
뒷블록이 뭐냐 나와요. 건반 깊이자, 건반 높이자, 건반 수평자, 뭐 또 뭐 이렇게 뒷블록. 요게 지금 10mm예요. 10mm. 요거는 지금 10.1이나 2쯤 된 거예요. 자, 10mm. 그러면 높이가 지금 가지런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본다. 눌러보면 어째 눌렀을 때 옆에 하고 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떤가요?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자 이런 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누르고 어떨 때는 살짝 누르고 누를 때마다 틀려지겠죠. 누르는 힘이 어째 똑같아요. 근데 세게 누를까 약하게 누를까 보통 힘으로 보통에서도 약한 듯이가 더 바람직한 거예요. 보통에서 강한 듯이보다는 보통인데 약한 듯이가 누르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눌러주되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만약에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어때요? 높은 거. 높은 애 이게 큐가 생기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럴 때? 프론트 핀 프론트 핀에 있는 종이를 빼야 들어가겠죠. 자 자 어디 여러분은 어떤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눌러서 지금 높으나 자 프론트 핀에 종이 펀칭을 빼자. 오케이. 또는 넣자 그러겠죠. 어떤 걸 해야 돼? 이건 반을 해야 돼요. 이건 반을 해야 돼. 대고 이거하고 자 어떤 걸? 지금 이럴 때 높구나. 어떤 걸 빼야 돼? 높은 걸. 그러니까 이건 반을 빼야죠.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희한하게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누르고 보면서 옆에 여기를 빼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나 싶은데 그냥 조정이 잘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그것만을 빼셔야 돼. 한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다 해놓고 나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것도 어째야 돼? 같아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급하면 어째야 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는 같이 누르면서 또 언론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자 그런데 이제 이 깊이가 얼마냐가 우리 연주하는 조정하는 모든 10가지 조건의 가장 표준이에요. 깊이가 자 봅시다. 깊이가 만약에 깊이를 10mm 만들면 뒤에 올라가는 양이 얼마 올라간다? 3:2 비율이에요. 그러면 10mm 들어가니까 여기는 얼마 올라간다? 시험 나와요. 6.6mm 올라간다. 응? 그러면 캡스턴을 들어 올리고 위펜에 올라가는 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백체계 운동량도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연관관계예요. 다 설계가. 자, 그런데 여기가 깊이 들어가도록 고쳤어. 올라가는 양이 많아지겠죠? 움직이는 양이 많아지겠죠? 백체계 캐처를 잡는 것도 빨라지겠죠? 해머 스톱볼이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백책 양이 깊이를 바꾸는 데 따라서 백책 스톱거리도 틀려져 버린다. 그러니까 꼭 뭐 따라서 뭘 먼저 해야 돼? 건반 깊이를 먼저 봐야 돼. 또 연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조금 깊을수록 어떨까? 표준이 10mm보다 깊어요. 12mm, 이때 2mm쯤 어떨까? 힘들어요. 옆에 건반에 자꾸 스치게 되고 무겁군 듯하고 힘들어요. 또 10mm보다 얕으면 어떨까?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아도요. 뭔가 딱딱하고 건반이 날리는 것 같고 휙휙거려요. 그래서 낮은 피아노 정말 또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할 때 또는 그 엄마가 아우 뭔가 우리 집 피아노는 뭐가 무겁고 치기가 힘들고 뭐 어쩌고 이제 표현 건반이 깊어요 소리는 못하는 거야 다.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들 무거워요 뭐
가벼워요 또는 뭐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나빠요 터치가 좋지 않아요 이런 표현뿐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럼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맨 먼저 볼 게 뭐다 건반 깊이가 어떤가부터 보셔야 돼요. 깊이 그래서 얼마 10mm 네, 그래서 꼭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봐서 어지간히 됐다 싶어서 이제 깊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다 조정을 해놓고 놨는데 뭔가가 또 좀 시원찮은 듯하고 보니까 건반 높이가 63, 2mm뿐이 안 되는 듯해 뒤에 올라가 탁탁 들어주는 힘이 좀 약해 그러면 또 치면 이렇게 이걸 충분히 들어주려면 또 깊이가 높이가 있어야 또 들어가는 양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높이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느라고 높이를 또 다 내려서 레일에다 보여서라도 높였어. 높이고 놔버리면 올라가는 양이 높아지니까 깊이가 또 어떻게 돼? 또 달라지잖아. 근데 깊이는 얼마가 좋은데 10mm라 되는데 싶으면 또 어째야 돼? 다시 깊이 조정을 하느라고 종이 펀칭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대로 하자? 순서대로 보자. 깊이가 우선이지만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어째야 된다? 높이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 높이. 그래서 깊이를 봅니다. 흑건은 백건 상단에서 2mm 높다. 자, 흑건 높이 얼마예요? 흑건 깊이는 백건 깊이는 10mm. 내가 하도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뇌에 들어갔어요. 흑건 깊이는 얼마를 해야 된다. 똑같이 10mm. 백건과 10건 깊이 똑같아야지 우리가 스케일링 할 때 어때요? 쩔뚝거리지 않죠. 다 깊이 똑같아야 됩니다. 흑건 깊이 10mm인데 얘는 자가 없어요. 이거 뒷블록으로 눌러보세요.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다만. 지금 내가 12mm 높이는 해놨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깊이를 10mm인지 알려면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떨까? 2mm 남아야 맞구나. 더 누르니까 흑건하고 똑같아 그러면 흑건하고 똑같아 그러면 12mm구나. 깊이가 12mm구나. 그렇게 들잖아요. 남아있는 양이 너무 2mm보다 많아 그러면 얕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아니면 2mm 두께의 자가 있으면 돼요. 건반이 이 건반이 이 아크릴이 2mm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옆에다 댔을 때 높이가 똑같으면 10mm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같이 백건하고 흑건 같이 눌러요. 그럼 뒤에 올라오는 양이 어째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높네. 이쪽이 높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같으면 좋겠는데. 같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뭐 조정을 하는 거야? 깊이. 어떤 깊이? 흑건 깊이. 오케이. 근데 지금 이 흑건이 얕아. 어떻게 할까요? 펀칭, 종이 펀칭. 종이 펀칭을 아니지. 어떻게 할까? 넣을까요? 뺄까요? 빼? 왜? 많이 들어갈수록 높아지잖아. 높아진다면. 그러니까 얘 종이 펀칭을 빼야 돼. 어디 걸? 흑건 프론트 핀의 종이 펀칭을 빼야 돼.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한다 그랬죠. 실습 부지런하게 하고.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게 밸런스 핀에다 종이를 또 고이는 거예요. 밸런스 핀의 종이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깊이가 아니라 높이가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어디 보자 이제. 이렇게 눌렀으니까 이렇게 누르고는 누른다는 건 뭐예요? 깊이를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뭐야? 높이를 보는 것이구나. 높이는 무조건 어디에다? 높이는 밸런스 핀의 종이를 넣든지 빼든지. 깊이는 눌러보는 거는 깊이구나. 프론트 핀의 종이를 넣든지 빼든지. 그게
빨리 외우세요. 오케이. 그래서 건반 깊이 잘 보시는데 깊이는 백책 거리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뭐냐? 흔히들 그런데 이제 대개들 보면 우리 조율사분들이 가서 이제 조정을 대개는 조율하고 조정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게 되나요? 되게 오신 조율사분들이 어때요? 말하는 거. 띵띵띵띵 하고 뭐 어젠가는 누가 15분에 누가 하고 갔다는 말도 하는데 나는 그거는 그 귀신도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띡띡 건드리고 말았다는 얘긴데 어쨌든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조율을 엄두에 두니까 그래 조율은 열심히 부지런히 해요. 조정을 웬만하면 어쩌는 거예요? 그냥 거의 안 건드리고 그냥 갈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백책이 만약에 뭐 이렇게 이게 막 흔들렸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야 뭐 안 봐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른 뭐부터 해? 백책 건드려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책 조정이 되게 이제 건반 높이나 깊이를 안 봤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넣으면은 떡 부딪히고 조금 빼면 건드러더라. 뭐가 안 맞아서? 깊이가 좋지 않으니까 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백책 조정이. 그러니까 얘들을 순서대로 잘 살폈으면 백책 조정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건반 높이 깊이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건들리고 있는 걸 백책만 갖고 해결을 하려니까 안 될 수가 있대. 예? 그럴 때 백책 조정이 잘 안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건반 높이 깊이가 어떤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건반 높이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요게 지금 건반 높이 깊이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타연거리 그랬군요. 타연거리 얼마예요? 47 플러스 마이너스 1mm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만약에 종이 47mm보다 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멀면 살짝 이렇게 여기다 브레이크 밑에다 고여주면 타연거리가 바뀌죠? 오케이. 빼면 넓고 그래서 대개 이제 타연거리는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타연거리를 처음부터 바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타연거리는 이렇게 한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해머레일 크로스 두 개를 가감하자. 뭐냐면 해머레일 크로스 어떤 거예요? 이거죠? 예. 이게 지금 정상적이면 이렇게 다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해머레일 자체가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다 거의 이렇게 나오는 듯해요. 근데 더러 옛날 메이커들 거 보면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거는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지금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들리고 얘는 여기가 나사못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움직여. 대신에 이 소개가 이 부싱 이렇게 펠트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언더레일 해가지고 막대기에다가 부싱을 싼 언더레일이 나무로 된 언더레일이 이 안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프트 페달을 그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이 페달을 밟으면 얘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모델은 어찌해야 돼? 언더레일이 있어서 그 언더레일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타연거리를 바꾸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내가 타연거리를 고치고 싶다 여기다 고일 수가 없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방법도 여기다 고이는 방법이 있고 앞에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방법도 있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나사 조임이 돼서 얘가 안 움직이는 레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붙여야 되잖아. 제법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길다. 이거 비싸요? 그래서 쭉 훨씬 비경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또 사실은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언더레일을 살짝 앞으로 가게 하면 또 해머가 바뀌잖아. 뭐 이렇게 이제 편법을 쓰긴 합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 페달을 여분으로 들게 한다. 자, 소프트 페달은 지금 실제로 이 연결쇠가 소프트 페달이 해머레일에 옮겨서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 페달을 밟으면 해머가 얼마 가게 하자? 3분의 1 가게 하자. 오케이. 또는 15mm 가게 하자. 시험 봐야 돼.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얘를 더 들어볼게요. 더 들게 하려면 어떠냐? 자, 어떤가요? 올라가. 올라가잖아. 네. 그럼 타연거리가 바뀔 수는 있네.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사람인데 더 봤어요, 정말.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좋지 않으니까 피하자 하고 시험에 나오길래 내가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건 어떠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 페달 조정 때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밟았을 때 바로 해머레일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나쁜 거예요. 바로 하지 말고 살짝 밟아서 1mm, 2mm 후쯤 얘가 움직이도록 여기다가 간격을 좀 줘야 돼. 로스트 모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조정이에요. 소프트 페달 조정이야. 바로 들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타연거리가 바로 직접 빨리 바뀌어버리는 거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1mm, 2mm 후에 들어줘라 라고 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저걸로 이걸 거리를 맞춘다, 타연거리를 맞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나쁘니까 피하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타연거리까지 딱 기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지금 다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은, 나머지 조정은 이제 액션 쪽일 거예요. 액션인데 조정을 한다 이 말을 얼른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얘들이 들어주고 빠지고 잡아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곳은 주로 내 거하고 또 다른 거하고가 만나는 거예요. 지금 만나서 어떻게 움직여라, 언제 움직여라가 조정인 거예요. 보세요. 백책은 뭐예요? 백책은 캐치하고 만나잖아. 만나는데 언제 만나라? 해머가 13mm 후퇴했을 때 만나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백책 Y를 조정을 하는 거고, 레드오프는 저기 밀다가 빠져나가는데 캐쳐하고 뭐예요? 째꼬리하고 레귤레이팅 버튼이 누르고 빠져나가는데 언제 빠져나가라? 이거 조정이잖아. 댐퍼는 가서 언제 만나라? 언제 떠라? 해머가 18mm 갔을 때 떠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만나? 댐퍼 스푼하고 댐퍼 레버가 만나는데 언제 만나게 해라? 어떻게 만나게 해라? 이게 조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언제 어떻게 만나나 서로 만나는 게 어디 있나를 한번 보자고요. 만나는 게. 자, 만나는 게 캡스턴하고 누가 만나? 위펜이 만나잖아. 얘가 언제 어떻게 만나라. 또 올라가 보세요. 뭐가 만나? 쟤 꼬리하고 레귤레이팅 버튼이 만나고 누르고 하는구나. 얘가 언제 어떻게 해? 이거 조정이고. 또 가보세요. 올라가면 백책이 캐쳐를 만나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라. 이거 조정이야. 또 만나는 게 뭔가 보세요. 잭 머리하고 박스킨이 만나는구나. 언제 어떻게? 샹크가 해머레일에 닿는구나. 언제 어떻게? 가서 댐퍼가 언제 떠라 하고 댐퍼 조정이다.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대로 하자 그랬잖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자. 그럼 순서 다 끝난 거야. 에? 이거 뭐 때문에 서로 헷갈릴 필요가 없다. 아래에서 위로 가야 돼. 맨 처음에 하는 게 건반 높이 깊이를 해놓고 타임거리 만들어 놓고 나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다. 아래에서 위로.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캡스턴이구나. 캡스턴. 자, 보겠습니다. 캡스턴 조정. 자, 캡스턴 하는 일은 뭐다? 들어주고 미끄러져요. 이렇게 마찰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캡스턴이 실제로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거든. 조정을 한다는 건 뭐 때문에? 잭과 바트의 간격을 0.1mm 있게 하는 작업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캡스턴으로 올리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목적 캡스턴 조정은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주 목적은 뭐겠다? 잭과 바트의 간격 조절이에요. 간격 조절. 또
백책 보자. 백책을. 그럼 이걸 이해하면 쉽겠네요. 백책과 캐쳐가 만나는 작업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해머. 해머를 언제 스톱하게? 언제? 13, 15mm 때 잡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작업을 하느라고 백책 와이어를 휘어서 잡고 말고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백책만 갖고 합시다. 백책이 요렇게 캐쳐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서 13mm 때 서야 돼. 그런데 만약에 13mm 때 쓰기는 하는구나. 자, 13mm 때 쓰기는 하는구나. 요건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백책 와이어 조정을 했어요. 근데 잡아놓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백책하고 캐쳐하고 잡고 있는 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딱 가운데를 안 맞고 지금 요렇게 만났어. 심하면 또는 요렇게 만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잡긴 하지만 잡아줄 수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 목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제대로 잡게 위치를 어때야 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 생각을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 목적인 일을 하기 전에 서로 백책과 캐쳐 또는 뭐 캡스톤과 위펜 또는 제 꼬리와 레귤레이팅 버튼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면 조정을 해야 된다. 면 조정을. 그래서 면 조정을 먼저 해놓고 주 목적인 일을 해야 한 번에 해결이 돼. 주 목적인 일을 해놓고 나서 만나는 위치가 틀렸네 하고 바꾸면 그 면 작업이 제대로 해놓은 작업이 또 틀려질 수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자. 더불어서 면 조정 각자의 면 조정을 먼저 하자를 이해하고 있으면 한 번에 하시게 돼요. 자, 그럼 캡스톤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서부터 한다고 했으니 캡스톤이야. 그러면 캡스톤 조정은 주 목적이 잭과 바트의 간격을 0.1mm 있도록 내가 해야 돼. 근데 그러려도 실제로 들어주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주게 해야 되지 않냐. 잭이 갈 수 있게. 그러려면 이 위치가 서로 만나는 면이 어때야 된다. 똑바라야 되겠죠. 조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어째야 돼? 수직으로 똑바로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 얘를 가만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좌로 보내야 되겠네. 반대로 저쪽에 있다면 이렇게 보내야 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좌로 우로 움직여야 돼요.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보니까 캡스톤 조정에서 보니까 와이어 플라이어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와이어 플라이어. 지난번에도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거가 우리 조율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데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우리만 필요한데 값이 제법 비싸요. 자, 보자. 와이어 플라이어입니다. 내가 얘를 한번 이거 가지고 자, 이게 보면 좌로 우로 지금 이게 오목볼록해요. 튀어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이렇게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나와 있어요. 얘를 이렇게 꽂아서 그냥 내가 손 벤치처럼 이렇게 쥐기만 할게.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네. 반대로 이걸 돌렸어요. 튀어나오는 뭐 반대쪽이 되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하고 쥐기만 해도 어떻게 돼? 좌우로 움직이는 거다. 좌로 우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백책 보세요. 백책이 캐치랑 만나야 돼. 근데 이 열이 가지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볼까? 어때요? 숙여지잖아. 좌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려면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전체를 다 가게 하면 또 여기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주는 거 뭐? 와이어 플라이. 그러니까
캡스톤을 이렇게 보시면 위편과 어째야 돼? 일치해야 이 됩니다.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삐껴져 있어. 그러면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고 이걸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자, 그럴 때 이제 잡아라 그러니까 하시는 사람들의 손씨가 보편적으로 이제 얘를 이렇게 잡고 그냥 이것만 어떻게 하면 돼? 이것만 이렇게 쥐면은 얘가 움직이지 역할을 하잖아. 이렇게만 쥐면. 어?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만 쥐어야 돼. 근데 다들 어떻게 하냐면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손목.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얘를 막 너 이렇게 가고 틀어주니까 뒤에 있는 그걸 버티고 있는 위펜 플랜지가 깨져버려. 그 조정을 여전히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조정 실습을 하느라고 각 방에 들어가서 연습들을 하시는데 조정을 하면 피아노가 어째줘야 돼?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다 플랜지가 깨져 있고 뭐 어째놓고 건반 높이 깊이가 다 틀려져 있고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좌우로 우로 지금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캡스톤이라는 건 들어주는데 이게 위치가 지금 위펜 힐에 두께가 있구나. 폭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앙에서 들어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얘만 해도 지금 중앙보다 어때요? 좀 뒤가 있잖아요. 자, 쟤를 또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와이어니까 좌로 우로도 가고 앞으로 뒤로도 가잖아. 자, 이렇게 뒤로 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이걸 캡스톤이 이렇게 뒤에서 들어 올리는 거 하고 이렇게 앞에서 들어주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가벼울까? 앞에서 들수록 훨씬 더 가볍겠죠? 힘들지 않고 들어줘. 그렇다면 좀 무겁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 기준보다 1mm, 2mm만 뒤로 보내도 이게 뻑뻑해져. 어린애가 치는데 너무 무거워요. 중앙보다 1mm 앞으로 보내주면 훨씬 더 가쁜 것 같아. 그 전체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뒤로 보내는 거. 뭔가요? 와이어 밴더. 와이어 밴더. 와이어를 휘시는구나. 자, 앞으로 뒤로예요.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잡고서 힘을 주면서 얘를 꽂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 앞으로 가네요? 이렇게 하면 뒤로 가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 앞으로. 네? 자, 살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게 해. 얘를 꽂아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기 꽂아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제낀다. 와이어 밴드. 백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게 뒤로 가게 하려면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뒤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와이어 밴드는 전후로, 와이어 플라이어는 좌우로 가겠죠. 그래서 캡스톤의 위치를 어디다 놔라? 중앙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뒤로 보낼수록 터치가 무거워지고 앞으로 당겨줄수록 터치는 가벼워진다. 근데 그걸 막 5mm, 10mm까지 바꿀 수는 없죠. 되게 1, 2mm 차이를 살짝 변화 줬을 때도 터치 달라진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뒤로. 그러면 이제 면 조정이 끝난 거예요. 면 조정이. 그러면 이제 주 목적인 일을 해야 돼. 캡스톤의 주 목적은 뭐더라? 잭과 바트의 간격. 얼마 있게? 0.1mm 있게.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데요. 다 수료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 캡스톤 조정이 뭐 때문에 하더라고 잊어버려요. 자, 0.1mm 있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아우, 여기 들여다보고 0.1mm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렇게 보고는 몰라요. 0.1mm니까 얼마입니까? 1mm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0.1mm야. 그러면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종이도 두께가 여럿이잖아. 한지 종이 하나 들어가게가 0.1mm.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 제가 조정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끝났어요.
지금 나 0.1mm 캡스톤 조정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내가 앞을 0.1mm만 그야말로 움직여 보겠어요. 툭툭 쳐보겠어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떨까요? 모든 액션이 반응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얼른 봐도 지금 다 보지 않아도 백책 보이고 캐쳐 보이고 해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고 툭툭툭툭툭 건드려지네. 0.1mm만 내가 툭툭 치니까 이렇게 하면 뭐 안 되고 이렇게 살살. 자, 그런데 앞을 건드려 볼게요. 어때요? 여기가 지금 간격이 있으니까 얘한테 반응이 가 안 가? 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만 움직여? 백책만 움직이고 캐쳐나 해머는 안 움직인대. 보세요. 안 움직여. 근데 여길 치면 움직여. 이해가 됩니까? 바꿔볼게요. 해볼게요. 자,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백책만 움직이고 있네. 해머가 안 움직여. 캐쳐가 안 움직여. 뭐예요? 로스트 모션이 많다. 당연히 여기도 뭐 안 움직이지. 여기 갈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캡스는 높여야 돼. 근데 여기는 내가 손이니까 돌리지만 여기서 돌리려니까 안 돼. 그럼 금발을 빼가지고 돌리고 나면 얼마나 움직이는지 꽂아봐야 알고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거. 캡스톤 드라이버 필요하네요. 여기 있어. 뭐가 뾰족한 거면 돼.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겠죠? 꽂아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하나만 하지가 않겠죠? 되게 캡스톤은 다 같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하기가 더 쉬운, 더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어때야 돼? 전체로. 차례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려 보면서 오 뭐야 맞네. 공간이 풀어보. 벌써 내 손끝에 여기서 이렇게 하느라고 이쪽 머리 끝이 바트에 닿는 게 손에 따각따각따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면서 오 있구나 하고 올리자. 너무 올리나 싶으면 안 되니까 마냥 올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반드시 어때야 돼? 여기 쳐봐야 돼. 괜찮구나. 또 해보고 오 맞네 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더 올려버리면 어때요? 움직이잖아. 다시 내려야 되지. 그러니까 꼭 앞뒤를 확인하면서 쭉쭉쭉쭉 갈아야 맞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빨리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습하실 때 보면은요, 되게 이제 덩치가 크신 분들이 더 그래. 이거를 그러면 또 반응이 안 나타나고, 그렇다 또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떤 정도 누르냐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 이러면 아무리 공간이 있어도 움직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건드린다. 앞에 이거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 캡스톤 조정을 끝냈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했구나 하고 확인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오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주세요 생각이 났어. 가볍게 캡스톤을 어떻게 앞으로 그러느라고 캡스톤을 앞으로 하고 지금 어때요? 지금 조정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안 건드려지잖아. 근데 캡스톤을 좀 가볍게 되게 하고 싶어 생각이 났어. 쉽지 뭐 하고 이렇게 해놨어. 자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움직이는데 어때? 또 움직이잖아. 어째서? 캡스톤의 머리가 기울어지잖아. 기울기가 바뀌잖아. 그럼 높이가 또 틀려지는 거야.
여기 한 분이 배우신 분이 아 좀 가볍게 되게 해주세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해드릴게요. 좋았어 이제. 캡슨을 다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됐다 하고 나온 거예요.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 어린애가 치는데 가뜩이나 이렇게 높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제. 사실 이제 칠 수는 있어. 근데 다시 높으니까 건반을 살 놓으면 어때? 들어갈 공간이 높으면 캡스톤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공간이 없잖아. 그럼 잭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죠. 연타가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소리가 났다가 두 번째는 안 나고 빠르게 치다 보면 안 나버려. 어린애가 치니까 더더구나 타치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잭이 자꾸 안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전화 오겠죠. 자, 캡스톤을 조정을 했으면 또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면 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주 목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캡스톤 위치를 옮겨놓고는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걸 움직였으면 후속적으로 뭘 또 조치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셔요. 캡스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캡스톤이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나오네요. 캡스톤이 낮은 경우 너무 낮으면 어째서 내가 일부러 안 낮춰놔도 이런 게 바짝 말라요. 여에서가 말라. 그러면 이게 낮아지니까 공간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름철 부풀르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네. 캡스톤이 올라가네.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캡스톤이 낮으면 어쩌죠? 낮으면 헛디딤이 생긴다. 타연력이 약하다. 또 터치 당연히 나쁘고 헐렁헐렁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아니시시모 치려면 소리가 안 나고 또 투바운드는 이런 발생한다. 응? 캡스톤이 낮으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라고 이게 여기서 뜨덩뜨덩하고 이게 막 좀 그러다 보니 백집도 당연히 멀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드렁드렁하고 드렁드렁하고 투바운드 하는 생각. 자 다음에는 투바운드 합니다. 뭐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고 자꾸 조정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또 높으면 어떻다? 잭의 되돌림이 곤란하다. 안 들어가잖아요. 연타가 안 된다. 터치도 억지로 지금 빠져나가야 되고 또 두 번째 발음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캡스톤 조정을 잘 해 놓아야 다음 조정들이 문제가 생겨. 자, 이거 순서를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캡스톤 조정을 잘 끝냈어.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타연거리를 바꿔버렸어.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공간이 또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캡스톤 조정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반드시 뭐대로 하자? 순서대로. 이걸 철저히 기억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